오늘은 보증 끝난 1000만원 초반 독일 준준형 수입차를 원하시는 구독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 첫 차에 심지어 20대 여성분이라는 거죠. 1000만원대 수입 중고차 잘못 사면 수리비 폭탄으로 맞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저 아시죠? 저 중고차 40대 사면서 폭탄차를 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증 끝난 1000만원대 중고 수입차 중에서 괜찮은 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 영상 최초로 여성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1000만원 초반 중고 수입차, 게다가 아우디 A4래요. No! 이건 차량 관리에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겁나 무모한 도전, 이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어떤 분인지 구독자님과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티도 안심의 조씨 아저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저는 20대 중반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시면 신부감 직업으로 원탑 아닌가요? 그런가요? 맞죠.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신데 왜 첫 차를 굳이 1000만원 초반대 수입차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수입차를 오래 타셨는데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천 정도 주고 신차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차라리 제가 타보고 싶었던 차를 이참에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가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중고 수입차는 전차주 관리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는데, 혹시 쌤 감당되시겠어요? 정말요? 그래도 저도 수리비로 최소 500 정도는 따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와, 쌤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우셨는데요? 그런 마인드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씨 삼촌께서 좋은 차 골라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씨 삼촌이요? 제 사촌 여동생이 20대 중반이니까 오빠도 되는 거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럼 다시 오빠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초딩 딸들을 키우는 학부형으로서 쌤한테 좋은 차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는 중고차를 사는 거지 신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쌤처럼 중고차 사서 어느 정도 수리할 마인드가 있다면 1000만원 언더차를 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왕 사는 거 수리비 덜 들어가고 크리티컬한 문제 없는 차를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증 끝난 1000만원대 중고 수입차를 사면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 조건을 엔카에 필터링 해볼게요. 수입차, 주행거리 15만 킬로 이하, 예산은 1400만원 이하, 보호 이력 공개, 성능지도 공개, 원하는 옵션은 후방 카메라, 그리고 모델은 아우디 A4. 이 조건이면 B8 A4, 4세대 A4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연간 1만 킬로 이하라 그랬으니까 가솔린이 좋죠. 이 차 국내 출시하자마자 대박 난리 났었어요. 왜? 이쁘니까. 그래서 당시 C클래스 3시리즈보다 판매량도 더 높았어요. 솔직히 지금 봐도 디자인은 요즘 차에 절대 꿀리지 않죠. 하지만 이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고차 팁 하나 드리면, 저는 차량 선택할 때 이 차의 고질병 그리고 수리 비용을 조사합니다. 그래야 이 차에 이 정도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 내 경제력에 감당이 되는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일단 4세대 A4 이륜 모델, 그러니까 전륜구동 모델은 무조건 패스하세요. 그 이유는 미션이 바로 CVT 미션입니다. CVT 미션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10만 킬로 이전에 요단강 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리비는 350에서 500만원, 일반 오토 미션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미션집 사장님들은 CVT 미션을 트랜스 미션에 그래서 패스. 그럼 쿼트로는 괜찮냐? 미션은 ZF라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엔진입니다. 오일을 국밥처럼 처먹고 타이밍 체인 이슈도 있어요. 수리비는 각 항목당 150에서 500 이상. 그리고 수리해도 오일 또 처먹습니다. 제 주변 정비사들 중에 이 엔진 추천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같으니까. 그래서 4세대 A4 가솔린은 패스. 중고차 사면 앞으로 소모품류 수리도 해야 되는데 굳이 수리비 많이 드는 심각한 문제 있는 차를 살 필요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쌤한테 어떤 차를 추천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독일 준준형의 끝판왕, 바로 BMW 3시리즈죠. 일단 미션부터 달라요. ZF 8단 미션, 내구성 좋은 걸로 겁나 유명하죠. 근데 F30 320i도 완벽하진 않아요. 타이밍 체인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에 체인 가이드가 부서지고 체인도 늘어나요. 수리비는 150에서 250 정도고 수리해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되고 6만 킬로마다 타이밍 체인 점검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A4 2.0 가솔린보다는 유지비용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가솔린보다 디젤 엔진 내구성이 훨씬 좋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디젤은 폭탄이다, 살차가 아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해주면 큰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방에 500만원 이상 나갈 일도 없어요. 방금 쌤한테 설명하니까 바로 3 시리즈로 바꾸시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A4를 추천하지 않는지, 그리고 320i도 있는데 왜 320D까지 추천하는지 각 차량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량은 2010년식 15만 킬로미터 A4 2.0 가솔린 전륜구동, 가격 400만원. 싸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 미션이 CVT 미션이에요. 제가 아까 CVT 미션은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카티 리포트 보면 9만 킬로에 미션 수리 350만원. 그런데 미션 컴퓨터는 신품도 아니고 중고로 교환. 이건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고장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미션 수리하고 4개월 만에 팔았어요. 9만 킬로에 수리했고 지금 15만 킬로니까 3만 킬로 후에는 고장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CVT 미션 타시는 분들은 4년 4만 킬로 선도래 시점에 미션 오일이랑 필터 반드시 교환하세요. 그래야 더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입 전이라면 될 수 있으면 일반 오토 사세요. 진심입니다. 다음 차는 2012년식 86,000km A4 2.0 TFSI 꽈트로, 가격은 590만원. 꽈트로 미션은 ZF 미션이라 내구성은 좋지만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건 CVT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카티 리포트 보면 세 번째 차주는 74,000km의 미션오일 교환. 차주가 관리 좀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근데 3,000에서 4,000km마다 엔진오일 보충. 이건 누유든 소모든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엔진오일 누우면 주변 부품 고장 또는 화재가 날 수 있고, 엔진오일 소모면 부품 수명 단축시키고 카본 슬러지 겁나 쌓이는 거죠. 근데 아우디는 1000km에 0.5리터씩 엔진오일 소모는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10,000km 타면 5리터씩 보충하라고? 이게 정상인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엔진오일 소모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200-300km 타고 1리터씩 보충한 차들 많이 봤습니다. 요즘 휘발유 값도 금값 마냥 치솟는데 굳이 엔진오일까지 태우면서 탈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사연 있는 분이 아니라면 4세대 A4 2.0 가솔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질병 조사를 하고 카티 리포트를 보면 조만간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2.0 가솔린 A4를 꼭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꽈트로 모델로 보시고 카티 리포트에 고질병 수리된 차를 그나마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는 2015년식 12만 2,000km F30 320i, 가격은 980만원. 다음은 보험 이력. 내 차 피해 2건에 총 200만원. 수입차 치고 양호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수리비 내역입니다. 132만원 사고는 부품 9만원. 외판 교환 없어요, 이것도. 도장 60만원. 도장 하나에서 3판 정도 가능하고, 공임 62만원. 외판 판금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자차보험 미가입 기간이 18년부터 25년까지 있어요. 즉, 이 기간에 단독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다음은 성능지. 사고 이력 보면 사고 이력은 깨끗하네요. 근데 보험 수리비 내역상 외판 판금 한두 군데는 있어야죠. 이럴 땐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살 때는 완전 무사고라고 비싸게 팔고 팔 때는 판금으로 감가당하면 짜증나잖아요. 세후 상태, 누유 누수 없고 오일 양호. 12만 2,000km인데 전차주가 정비를 미친듯이 잘했으면 모를까. 2km수에 독일차가 누유가 없다는 건 테슬라가 단차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차 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 점검 잘 해봐야겠죠. 성능 고지자와 여기 엔카 판매자 상담이 같아서 알선 수수료 2.2% 없는 게 정상입니다. 다음은 카티 매물 리포트. 카티에는 앞범퍼 수리하고 디펜더 손상. 사고 이력 보면 132만원 사고는 정비 내역이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사고 수리를 보면 139만원으로 앞범퍼 수리 및 본넷 판금했고, 138만원 사고로 뒷범퍼 및 디펜더 수리했습니다. 69만원 사고 비슷한 수리를 보면 63만원으로 앞범퍼 복원, 69만원으로 뒷범퍼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펜더 미세 판금이 이 사고일 수 있어요. 정비 이력 보면 6만 킬로의 오일 필터 하우징 및 프론트 크랭크 리테이너 교환, 누유 때문에 수리한 거죠. 서머스탯 하우징 교환, 서머스탯 고장 또는 누수였을 수 있죠. 82,000km의 발전기 및 엔진오일 교환. 오일 필터 하우징 아래에 발전기가 있거든요. 누유 때문에 부품이 고장났을 수 있어요. 94,000km의 발전기랑 엔진오일 교환. 발전기를 또 교환했네요. 발전기 불량이거나 아니면 누유 때문에 또 수리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수리를 했다는 건, 교환을 했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10만 킬로의 로커암 커버 교환. 보통 로커암 커버에 누유가 생기면 가스켓만 교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로커암 커버가 플라스틱이라서 열변형 또는 미세 크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처럼 10만 킬로 언저리에 누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교환하는 게 답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여기 11만 킬로미터에 보면 전자식 워터펌프 교환.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정비 이력 보면 전차주가 차량에 문제 있을 때마다 수리를 하면서 탄 것 같아요. 근데 정비 이력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차 고질병이 뭐라 그랬죠? 타이밍 체인이죠.
이 엔진 체인 가이드 잘 부서지고 체인도 잘 늘어난다고 했죠. 근데 타이밍 체인은 수리한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에서 이런 소음이 나면 타이밍 체인 교환해야 됩니다. 이거 방치하면 엔진 교환해야 돼서 수리비 폭탄 맞습니다. 이 차는 큰 사고 이력도 없고 전차주가 정비도 잘했어요. 하지만 아쉬운 건 타이밍 체인 수리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년 타고 팔 거 아닌 이상 아우디 A4 2.0 가솔린보다는 이 차가 낫다는 거죠. 앞으로도 중고차 고르는 팁 계속 올릴 테니까 알고리즘 탈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입니다. 마지막 차는 15년식 14만 킬로미터 F30 320D. 가격은 1290만원. 사진상 외판 색상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사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외판은 어디서 확인하라고 했죠? 그렇죠. 햇빛 있는 야외에서. 그래야 문제점들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이 차 원래 쿨링 시트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전차주가 사제로 설치했어요. 이런 건 개꿀이죠. 다음은 보험 이력. 오, 내 차 피해 타차 가해 둘 다 없어요. 하지만 자차 보험 미가입 기간이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약 2년간 자차 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단독 사고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은 성능지 볼게요. 자동차 기본 정보 보면 여기 원동기 형식에 여기 B47이라고 있죠. 더 저렴한 320D도 있는데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엔진 때문입니다. 구형 엔진보다 더 정숙하고 타이밍 체인 이슈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난 이런 거 하는 게 귀찮다, 모르겠다. 그러면 단골 정비소 사장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차종 카페에 가입해서 뭐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사고 이력 보면 뭐 보험 이력이 없어서 그런지 뭐 사고 이력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유 누수 없고 오일 양호. 하지만 주행거리가 14만 킬로니까 누유 한 군데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성능 점검자 의견이 비어있네요. 이 차량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딜러한테 성능지 원본 받아서 점검자 의견에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은 카티 리포트 볼게요. 와우, 종합 의견에 경고 메시지 하나도 없네요. 리콜은 안 받은 게 하나 있네요. 엔카 성능지에서는 아까 리콜 다 이행했다고 했는데 성능장에 이런 작은 실수가 좀 아쉽네요. 카티에도 사고 이력은 하나도 없어요. 정비 이력 보면 9만 킬로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연료 필터, 브레이크 액 교환했어요. 미션 오일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제가 탔던 5GT 30D도 같은 ZF 8단 미션인데 6년 8만 킬로 선도리 시점마다 미션 오일 교환해주니까 30만 킬로 넘어서도 미션 트러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션 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오일류, 소모품류 주기적으로 교환하세요. 차는 기분만 지켜줘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디퍼런셜 오일은 왜 교환 안 했을까요? 근데 10만 킬로에 미션이랑 브레이크, 연료 필터, 엔진, 디퍼런셜 오일 또 교환했어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차주가 전차주가 교환한 줄 모르고 교환을 해버렸어요. 만약 카티를 뽑아봤다면 디퍼 오일만 교환했겠죠? 이런 거 좀 아깝네요. 12만 킬로에 앞뒤 패드 교환, 13만 킬로에 여기 점검 내용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만약 차 보러 가서 에어컨이 안 나오면 딜러한테 수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리 비용을 받아야겠죠? 뭐 에어컨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뭐 전차주들이 나름 잘 관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정비 이력 보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 누유, 누수, 그리고 소모품류 교환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리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새 차 사는 거 아닙니다. 차는 정비를 하면서 타야 되는 거예요. 카티 성능지 원본에 엔카 성능지에는 점검자 의견이 비어있었는데 카티엔 나와있네요. 뭐 아픈 형식적인 내용이고 배출가스 미측정, 리콜 조치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숨길 내용도 없는데 엔카 성능지에는 왜 안 적었을까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중고차 업계에 불신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능보증보험료가 무려 64만 3,300원? 제가 지금 다른 320D 성능보증보험료 찾았는데 여기 13년식 14만 8천 킬로미터도 50만원, 14년식 18만 킬로 320D도 성능보증료 50만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연식도 더 좋은데 더 비싸요. 이 성능장은 성능점검 실수를 많이 해서 성능보증보험료가 더 비싼 겁니다. 실력 없는 성능장에서 점검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인 거죠. 이럴 땐 딜러한테 성능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신뢰도 높은 성능장에서 점검하면 보험료도 더 저렴합니다. 이 차를 정리해보면 신형 엔진에 사고 이력 없고 전차주들이 나름 관리를 한 차라서 저는 이 차를 한번 보러 갈 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4대 중에서 어떤 차를 쌤한테 추천할 건가요? 저는 320D를 추천할 겁니다. 그 이유는 크리티컬한 이슈가 없고 내구성 좋은 파워트레인에 사고 이력 없고 전차주들이 관리도 나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쌤 주행 환경상 가솔린이 맞지만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 320D 엔진이 320i 엔진보다 문제도 더 적고 유지비도 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와이프도 제가 추천한 128D 중고로 사서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관리 중인데 95% 단거리 시내 주행에 7년 8만 킬로 사용하면서 엔진 미션에 트러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OGT 30D도 중고로 사서 30만 킬로 넘게 탔지만 누유 및 수모품류 제외하고는 파워트레인에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참고로 제가 관리한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중고차 구입할 때 그 차에 대한 고질병, 수리비 조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사진, 보험 이력, 성능지, 그리고 카티 매물 리포트의 여러 정보들을 보고 보러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